글을 자기가 쓰는 스타일로 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글을 그냥 쓰게 시키면 하나같이 글을 잘 쓰는 법을 훈련 안 받은 사람들 하나같이 어떻게 쓰냐? 마지막에 주제를 넣게 씁니다.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지문을 이제 우리가 미괄식이라 그러는데 미괄식 지문은 생각보다 꽤 있는 편이긴 하지만 미괄식 지문은 가장 쓰는 사람한테 편한 지문. 대신 읽는 사람에게 가장 불편한 지문. 왜 그러냐? 우리가 어렸을 때 선생님, 특히 뭐 교장 선생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훈화 말씀이 듣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 바로 가장 큰 이유가 미괄식이기 때문에. 어디서 만난 갑의 위치에 있는 분들의 훈계 말씀이 듣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 바로 미괄식이기 때문에. 뭐냐? 말하는 사람은 미괄식이 편해요. 글 쓰는 사람도 미괄식이 편하고. 왜냐? 자기의 생각이 흐름대로 말하면 돼요. 발단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걸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강조하는 이게 이 사고의 흐름에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갑의 위치에 있을수록 미괄식으로 말을 합니다. 왜? 그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대신 듣는 사람, 을의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듣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끝까지 듣기 전까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서 계속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뭐지 이건? 내가 이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되지? 이 생각을 한참 한 다음에 마지막에 듣고 나서야 아 그래서 이 앞에 얘기들을 이렇게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나 읽는 사람에게는 제일 듣기 싫고 제일 힘든 게 미괄식의 말과 글입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글을 쓰게끔 시켜놓으면 하나같이 미괄식으로 습니다. 왜? 본인 중심으로 쓰거든요. 애들은 자기가 갑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중심으로 쓴다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일기 썼던 거 생각하면 돼. 와, 한참 쓴 다음에 마지막에 주제는 항상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익숙한 상태에서 어른이 돼버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글을 읽을 때 항상 글의 주제를 마지막에서 찾으려고 해요. 모든 글이 미괄식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근데 미괄식 글은 생각보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있는 형식이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좋은 글은 글의 서두에서부터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는 글이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리트에 가게 돼서 면접 강의를 하게 되면 항상 뭐부터 시키냐면 말하는 방식 훈련을 시키는데 두괄식으로 말하는 방식의 훈련을 시킵니다.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입니다를 먼저 던지고 들어가라고.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 특징이 이러고 일단은 제시문을 요약하죠. 제시문 요약하는데 시간을 거의 다 써요. 제시문을 왜 요약하고 그거 이미 출제위원들 다 알고 있고 평가위원들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요약하는데 시간을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한 이유를 한참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막 쫓겨가지고 주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서둘러 나오는 거죠. 망하기 딱 좋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아 쟤는 진짜 뭐 하나도 안 돼 있는 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딱 그런 말하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두괄식으로 던지고 들어가야 듣는 사람이 준비가 되는 거죠. 저는 이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딱 던지고 들어가야 듣는 사람이 아 그래 얘는 지금 뭐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장의 스탠스에 맞춰서 채점을 하는 거예요. 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식이 바로 주제를 앞에다가 까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주제를 그냥 거두절미하고 앞에다가 딱 까는 방식을 우리가 이런 것을 두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괄식의 말하기는 근데 언뜻 어떤 면이 있냐면 약간의 부담스러운 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연애관계에서 고백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다짜고짜 나타나서 난 너가 좋아 나랑 사귀었으면 좋겠어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두괄식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게 강렬하게 딱 접근하기에는 좋은 방식이라 사실 강렬한 효과를 얻을 때는 두괄식의 방식을 쓰는 게 좋은데 이게 두괄식이 항상 좋지는 않거든요. 약간 자신의 내심을 발견하기 전에 약간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걸 살짝 이렇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쓱 들어가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두괄식 앞에 도입부를 넣어서 주제를 중간에 집어넣는 중괄식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좋은 글은 이라고 평가되는 글은 보통 이런 글이에요. 중간식 글이에요. 도입부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조금 시켜주고 도입부에 사전 예고를 살짝 깔아준 다음에 중간에 주제를 싹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잡아주는 이 방식의 글이 가장 좋은 글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문제는 이거는 쓰는 사람이 제일 불편한 글이고 말하는 사람도 제일 불편한 말하기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일단 한번 싹 정리한 다음에 그걸 듣는 사람이 듣기 좋게, 읽는 사람이 읽기 좋게 이걸 이렇게 편성을 짜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일종의 좀 설계를 해서 말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해서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거나 글 쓰는 사람에게는 좀 불편한 방식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리트 언어 이해 시험에 나오는 글들은 대부분 좋은 글들이에요. 그래서 이 글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 방식을 유지하는 글들로 출제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들에서 마지막에 주제가 있다라고 단정하고 읽어버리는 건 가장 최악의 읽기 방식이에요. 여기서 소크라테스 학파가 생겼다라는 건 그냥 마지막에 고명처럼 얹어지는 추가되는 정보에 불과하거든요. 만약에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2분 동안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소크라테스 학파가 생겼대라는 것만 남았다면 지금 제일 글 읽기 방식으로서는 제일 최하의 수준에 지금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그래서 아니신 거예요. 그거보다는 낮게 지금 하신 거고, 만약에 뭐 인강으로 들으셨거나 하셨던 분 중에 그렇게 남았다면 지금 굉장히 교정할 부분이 많은 겁니다. 왜냐? 이게 또 굉장히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걸 마지막 주제로 잡는 스타일인 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읽으면서 점점 앞에 걸 잊어먹는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이거밖에 머릿속에 안 남아있거든요. 이게 최악이에요. 읽으면서 읽어나가는 동안 이게 꽤 길다 보니까 읽어나가는 동안 앞에 것들이 점점 머릿속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럼 마지막 단락만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 마지막 단락 갖고 나머지 단락을 추측하는 순간 다 오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게 제일 최악이고, 마지막 단락에 주제가 있을 거라는 있는 그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출제되는 지문 중에 대부분의 지문은 우리 현재 출제되는 지문의 대부분의 지문은 두 갈씩 아니면 중갈씩이고, 이게 더 제일 많고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이것 다음이 아니에요. 주제를 앞뒤에 한 번씩 반복해 주는 게 있어요. 이걸 수미쌍관형 양괄식이라 그러는데, 양괄식이 세 번째. 양괄식은 그래도 주제가 두 번이나 반복되니까 이거는 놓치기가 더 어렵죠. 앞에서 한 번 하고 뒤에서 한 번 더 하니까. 양괄식이 세 번째. 제일 적게 나오는 게 미괄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 마지막 문장이 주제일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입부에는 뭐가 들어가게 되느냐? 이 주제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미리 싹 깔아놓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가 좋아, 너랑 사귀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충격적이니까 너를 처음 만날 때 어땠어? 라고 하는 걸 싹 깔고 들어가는 거죠. 이때 뭔가 소름이 돋기 시작하면 이 자식이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 이제 그게 이제 이 도입부의 목적인 거야. 이 자식이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지금 그걸 잡아내신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는 사상 때문은 아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해버렸다고요. 그러면 이제 물음표가 딱 생기고, 뭐 때문에 좋은 거야? 도대체. 그죠? 도입부의 역할을 충분히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정보를 찾아낸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2분 동안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신 것 중에 찾아온 정보에서 정확하게 다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이유가,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가 소크라테스의 반대 세력 때문에 죽었다? 소크라테스의 신념 때문에 죽었다? 이것들도 이유로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걸 못 찾았어요, 지금. 반대 세력이 소크라테스를 싫어해서 죽은 거 맞아요. 소크라테스가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아서 죽은 것도 맞아요.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로서 단지 사상 때문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다른 분? 다른 거 읽으신 분? 자, 이걸 2분 동안 찾아내면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읽은 겁니다. 이걸 찾아내면.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 중에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 뭐가 있죠? 다른 분 그냥 편하게 또 얘기하셔도 되고 편하게. 뭐가 있었어요? 네? 인간적인 감정. 역시 아직 가장자리예요. 핵심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냥 뭐 찾은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네. 이해관계. 이해관계.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죽었다. 이게 이거의 이유기도 하죠. 소크라테스의 반대 세력이 많았던 이유. 소크라테스를 사람들이 왜 싫어했냐? 밥그릇 뺏어가서. 지금 이 지문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밥그릇 뺏어가서. 소크라테스가 젊은 애들에게 교육을 했는데 이놈의 교육을 받은 애들이 이때까지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기득권 세력들, 사회 원로 인사나 이 기득권 세력들의 이해관계를 침해한 거예요. 이들이 당연히 돈을 바치면서 하던 소피스트들의 수강생수를 줄어들게 만들고, 백성들을 현혹시키던 종교 지도자들, 사회 원로들의 그 권위를 상실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싫어진 거예요. 왜?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그 사회적 지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이딴 놈이 하나가 등장해가지고 젊은 애들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거에 다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위험하게 느껴지고 얘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관계에 반해서 얘를 죽인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이게 이유인 거죠. 근데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죽지 않을, 이게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사형될 정도가 아닌 상황. 그래서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본인이 선택해서 죽었다는 이야기. 이게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해관계를 침해해서 죽지 않을 상황에서 죽음을 선고받게 되고, 그런데도 본인이 선택해서 죽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뒤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와 그로 인한 악감정이 반소크라테스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소크라테스를 법정에 몰아세우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언도받게 된다. 이 문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이 하나의 텍스트 안에는 참 여러 가지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장들이 있지만 그 문장들 중에 대장이 되는 문장이 있어요. 항상. 그리고 이 문장들 간의 관계는 굉장히 3차원 입체적 관계예요. 일종의 카테고라이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독서를, 통독을 되게 빠르게 잘 해나간다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정말 이걸 눈으로 가시화시켜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이런 지문들을 읽을 때 이게 평평한 글에 써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제일 눈에 띄는 문장이 제일 위로 올라오고 제일 쓸데없는 문장은 골짜기로 내려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3차원 입체 모양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눈에 확확 들어오는 이 문장들을 빨리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빨리 뽑아내는 그 문장들의 사이사이 골짜기에 있는 것들은 과감히 제끼면서 이 확확 눈에 들어오는 문장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개념과 문장을 빨리 뽑아내고 핵심 개념과 문장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최대한 건조하고 빠르게 파악해내는 것. 이게 통독을 통한 텍스트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핵심이냐? 이게 만약에 이 지문이 상대방 서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상대방 서면을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상대방 서면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상대방 서면에 있는 정보 중에 가장 대장이 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걸 박살낼 때예요. 그걸 무너뜨려야 상대방은 그냥 깨지거든요. 그 문장을 중심으로 나한테 쳐들어오는데 그 문장부터 썰어서 날려버리면 걔는 힘을 잃고 와장창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관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때문에 잡은 다음에 이걸 반박하고 싶으면 이해관계 때문에 죽은 건 아니라는 걸로 반박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장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주장의 핵심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글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들을 때도 중요해요. 그래서 말과 글에서 동시에 중요한데 이 능력이 변호사의 능력 중에 가장 제가 보기엔 첫 번째로 필요한 능력이에요. 가장 최선두에 들어오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대사회는 싸움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나 그게 먹히는 거지. 대학교 와서 이후부터는 주먹질했다가는 바로
바로 게임값 내야 되는, 그래 바로 이제 그 합의해줘야 되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사회의 싸움은 모두 법정에서 싸웁니다. 법으로 싸우고. 그래서 저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현대사회의 해결사고 검토자라고 봐요. 우리는 돈을 받고 대신 싸워주는 용병 같은 존재죠. 근데 이 싸움이라는 건 오직 하나예요. 말과 글과 논리예요. 이 세 가지로 싸우거든요. 말과 글과 논리로 싸우는데 상대 논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상대 논리의 급소를 정확하게 찌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얘가 뭔 말을 하는지를 굉장히 건조하고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가미돼도 안 돼요. 왜냐? 내 생각이 가미되는 순간 허수아비 논증이 되거든요. 너의 생각은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때리면 바로 무슨 반박이 들어오냐면 너 난독증이냐? 난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판단을 보는 심판인 판사가 완전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는 허수아비 논증 때리고 있으면 바로 다 알아봐요. 바로 잡아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가 절대 이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인 이 중대에 있는 판사가 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상대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그걸 쳐내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소송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가장 중요한 능력인데 그 능력이 이 언어이해 시험에서 테스트되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의 테스트가 되는 지점이 바로 어디냐? 바로 문장의 핵심 부분과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나온 정보의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빠르게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도입부에서 얘기한, 사실 이 지문은 빠르게 읽으려고 한다면 도입부에서 얘기한 여기죠. 소크라테스를 사형으로 이끌어 간 것은 학문이나 사상의 문제만으로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지문은 되게 재밌는 게 도입부에서 주제를 줘버렸어요. 거기에는 인간적인 감정과 이해관계가 더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이해관계를 좀 더 구체화시킨 부분이 바로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 부분이고, 이렇게 이 도입부에서 이 부분을 찾았다면 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보로 찾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에서 얘기하듯이 바로 제자와 명성을 잃게 된 동료 소피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에 지금 보면 나오듯이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로서의 권위가 상실되는 되고 있다는 것. 종교계 인사들 역시 종교계의 피해가 막심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이해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돼서 상술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죠. 이해관계 때문에 악감정이 생기고 악감정 때문에 법정에 세우고 법정에 세워져서 사형까지 언도받았다. 이 정보가 이렇게 엮여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문을 2분 동안 통독할 때 이들 문장들만 뽑아서 읽으면 이 지문의 내용이 완벽히 깨지는 겁니다. 나머지 문장들은 사실 다 그냥 뭐랄까요? 그냥 일종의 그냥 이렇게 받쳐주는 그냥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이 정보들만 짚으면 이거는 2분 안에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독해를 한 다음 그 첫 번째 독해된 내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풉니다. 보통 3문제 중에 2문제 정도가 이 첫 번째 독해로 풀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한 문제는 하나하나 좀 따져줘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각 선지별로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서 풉니다. 이렇게 하면 6분 안에 한 지문을 3문제를 풀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시험의 본질이, 이게 이 시험의 유일한 공략법이에요. 유일한 공략법이고, 이 공략법이 사실 조금 안 먹히기 시작을 한 게 2020년도와 2021년도입니다. 왜냐? 이렇게 찾아내기에도 너무 많은 정보, 그러니까 버리지 말아야 되는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2년이. 그래서 2020년도와 2021년도는 그럼에도 그렇게 많은 정보가 나와 있음에도 시간이 70분으로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도 6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래도. 그거를 이제 제가 좀 난이도가 높은 모의고사 형식으로 해서 3월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 후기에 올린 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6분 동안 그냥 푸는 걸로 풀었더니 지문 읽고 한 문제 푸니까 6분이 흘러가는 때도 있었다. 근데도 선생님 말을 믿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한 문제만 풀었는데 6분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계적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후기에 140점대를 맞았다고 올려주셨어요. 20개 때 초반만 맞아도 140점대였어요, 작년에는. 왜냐하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6분 동안 했더니 3문제를 다 풀 시간은 없었고 평균적으로 2문제만 풀었다는 거죠. 지문당 2문제만. 근데 평균적으로 지문당 2문제만 풀어도 20개 때 초반이 나와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지문당 2문제만 맞추면 20개 맞추고 나머지 10개 중에서 그냥 한 번으로만 찍어도 2개는 맞추거든요. 그러면 22개 나와요. 22개 나오면 작년에 140점대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도 이 방식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문이 어려워도. 물론 30개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죠. 정말 훈련되지 않는 이상은, 정말 완벽히 훈련되지 않는 이상은 30개를 다 맞춘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30개를 다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작년같이 어렵고 재작년같이 어렵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신 그러면 이제 지문을 읽는 시간이 굉장히 더 걸리는 거죠. 한 3분이면 읽을 지문을 5분씩 읽어야 되니 문제를 한 문제, 2문제밖에 못 푸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6분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도. 그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시즌에 가서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키면서 그때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험이 계속 이렇게 어렵게 나올까? 그건 몰라요. 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이 방식으로 거의 다 풀어내는 걸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 외의 방식은 없어요. 이 방식 외의 방식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방식 외의 방식으로 풀어서는 답을 낼 수가 없고 작년, 재작년처럼 그렇게 나온다면 그냥 그렇게 그냥 평균이 낮아지고 최고점이 낮아지고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평균이 작년에 15개 대였죠. 반만 맞추면 평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낮아지면 뭐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죠? 네, 그렇게 그냥 가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직 이 방식으로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